네, 오늘 제목은 질환별 관리 요점과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콱 50선을 정리해서 콱 50선 완전 해부 틀을 짜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어디부터 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냐라는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옆에 보여주는 이 놀브라이드는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 범위 안에 모든 걸 제가 함축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의 공식화 시켜서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거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카메라로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찍는 게 아니라 요 범위 안에다 제가 다 함축해서 집어넣습니다. 결국 얘를 이해하게 되면 책을 서너 권 정도를 한 번에 머릿속에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람의 몸은 어디부터 풀 것이며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지 좋아질 것이냐, 또 그렇게 관리했을 때 이후에 만족도는 얼마나 올 것이냐, 또 하나 고객은 나의 관리를 받았을 때 그거에 못지않은 반대급부적인 비용을 정확하고 또 기분 좋게 제시해 주고 내줄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이 돼서 나를 위해서 많은 고객들을 또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 번 스스로가 고객을 대하는 능력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모 때문에 고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어떤 외모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들은 어느 순간에 평가합니다. 저 샵의 저 원장님은 진짜 저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공부를 하셨고 저런 경험치를 완벽한 사람한테 배웠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봐도 똑같은 지식적 수준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항상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관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본인은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그 직업은요, 우리가 의사가 아무리 못생겼던 아무리 어떤 모습이 상관없어요. 의사는요. 왜? 경험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의료적 데이터, 엑스레이나 혈액순환을 혈액 검사를 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어떤 교과서적인 처방을 하는 그 범위에 살지만, 사람의 몸을 손으로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는요, 거기에 철저한 이론과 또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걸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드물고, 나이 들어서 뒤늦게 나 이게 되게 좋아, 나 이쪽으로 갑자기 직업을 좀 바꿔볼까? 나 좀 받으러 갔는데 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이걸 한번 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또 때로는 화장품 팔러 가서 잘 발라줬더니 너 손맛이 좋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됐구나. 우연찮게 어디 기계 파는 데 가서 기계를 써보다가 나도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들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에서 한 곱이 넘어간 이후에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일단 공부적 머리가 뒤로 돼 있지 않아요. 경험적 바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고객을 대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친절밖에 없는 거예요. 친절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사람을 케어해 주다 보면 재밌는 얘기도 한계가 있고요, 친절한 것도 한계가 있고요, 농담도 한계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시부모 얘기, 드라마 얘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몸을 평가하면서 하려면은 그 시간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보자. 우리가 사람이 대체적으로 사람을 분리를 해보자. 남녀 여자가 분리가 되고, 또 남자가 되면 성인, 또 어린 사람, 노년으로 분류가 되고, 또 사람을 또 하나로 봤을 때는 상초, 중초, 하초로 분류가 되고, 또 여기서도 또 다른 어떤 분류를 찾아갈 때 과연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가 어디를 중심으로 이 활동할 수 있고 에너지가 있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활동하는 건 가장 큰 게 피죠. 피가 돌아야 되죠. 근데 피를 돌게 하려면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뇌에서 에너지가 있고 뇌가 살아있어야 되고, 뇌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내장기가 그 모든 것을 받쳐줘야지 뇌가 살아있고 장부가 살아있고 피가 도는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의 생명이 유기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생명이 현재 있고 내장기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현재 불편한 것을 케어해 나가는 방법이 결국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끌어낸다는 거죠.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자, 이 사람이 아파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아파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그 사람이 전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고통으로 호소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케어의 능력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참 많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가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영상을 봅니다. 발가락도 비벼보고 여기도 주물러보고 어디 가면 모두 쫓아다녀보고. 근데 왜 성이 안 치냐면 본인이 어디까지 본인의 스케일이고 본인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배워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한번 본인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당신들이 필요한 공부예요? 근육학? 질환관리? 아니면 한 번에 만져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 예수님이에요. 응? 뭘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공부는요,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것까지 결과치를 만드는 것까지 내가 할 거야 라고 정하면 일이 편해지는데 막연해요. 제가 6년간 1500명을 졸업을 시켜가면서 100억샵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돈이에요? 진짜 실력이에요? 돈 벌고 싶습니까? 진짜 돈 벌려면 이거 하면 안 돼. 진짜 돈 벌려면요. 돈 버는 방법은 다른 방법에 돈이 더 빨라요. 그러나 이 일이 좋아져서 좋아하는 일이 돈이 돼서 그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게 그게 행복이죠. 그러려면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그 범위 안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만 쌓입니다. 난 일단 근육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근육을 아는 것 중에서 나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10가지 질환 정도는 내가 고객이 오게 되면 이 정도 통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일이 편해져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아, 6개월 동안 나는 그러면 파고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신교수한테 물어봐야지. 교수님, 나는 요런 거를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얘기해 주죠. 네, 그러면 일단 제 유튜브에 뻔뻔 근육하고 손으로 다 받아 적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 제가 많이 올렸어요, 근육학을. 근데 뻔하고 뻔한 근육학이라는 뻔뻔 근육학을 올렸습니다. 4시간짜리. 아마 손으로 받아 적으면 A4지가 한 50장에서 70장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먼저 받아 적어 놓고 다시 한번 줄 쳐가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듣는 거랑 받아 적으면서 들으면 그 내용이 틀리게 들립니다. 그래 놓고 본인의 정한 나 허리하고 어깨하고 목 관리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허리, 목, 거기에 관한 해부학을 파고 들어가야죠. 아, 여기에는 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에는 근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아, 여기는 신경 레벨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경락적인 요소가 이렇게 되고 이 어깨에는 질환이 뭐가 나눠지고 목에서는 질환들이 주로 어떻게 나눠지고 허리에서는 질환이 어떻게 나눠지고 여기에 임상들의 얘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요거 하나씩 파악하게 되면 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 교수가 실기 하실 때 와서 그 실기를 계속 익혀가면 금방 전문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연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쫓아만 다녀요. 쫓아만 다니고 1년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은데? 처음에 자기의 타켓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깨와 목과 등 관리, 아니면 나는 아로마와 림프와 어떤 걸 딱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지게 하려면 어디부터 만져야 돼? 이래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50가지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 어깨, 등, 목, 허리부터 등 성장통부터 해서 노인성 질환까지 이 모든 질환과 통증, 근골격계의 질환은 이 범위에서 다 들어가 있어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고, 물론 제 설명이 여러분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쫓아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저 또한 물리치료과를 들어가고 다시 대학을 다니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책을 사서 보고 많은 분들의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의 틀을 만드는 거지, 이게 내 거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단 그들의 지식에서 빼다가 정리를 했을 뿐이지 세상에 처음부터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픈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내 거라면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듣고 본인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도 남들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처럼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지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지만 태어날 때는 서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수정이 돼서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에서는 먼저 잎하고 항문이 먼저 생깁니다. 소통의 단계에서 일자적인 요소가 먼저 생겨요. 잎과 항문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둥그렇게. 아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잎과 항문이 생긴 상태에서 아치를 형성하면서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생식기가 나오면서 본인의 하나의 완성되어가는 육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아직도 쓰지는 못합니다. 쓴다는 것은 완성의 단계로 봅니다. 그러나 누워서 잎과 항문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 아기 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부족한 기관과 근육을 완성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면서 또 무릎과 팔에 또 힘을 키워가죠. 그때까지 기어다닐 때까지 계속 잎과 항문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두 발로 쓰기 시작합니다. 잡고 씁니다. 서서 똑바로 섰을 때는 잎과 항문이 수직선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몸은 수직선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직선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평선상에 있을 때 치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다시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다시 수평의 단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전신마비나 어떤 병원에서 질환이 생겨서 다쳤을 때 그분이 병원에 눕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다가 집에 가면 밤에 눕게 됩니다. 누워서 다시 잎과 항문이 일직선상에 눕게 되면 우리 몸은 다시 몸에서 치유의 단계와 회복의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섰을 때는 수평의 단계로 가서 완성의 단계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완성의 단계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섰을 때 이 사람을 치유를 하려면 다시 수평의 상태로 가서 또 다시 치유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수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놔야 되냐는 거죠. 내가 움직여, 활동을 해, 쳐다보고 말을 하고 얼굴에 힘을 주고 손을 움직이는 전부 다 교감의 에너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교감의 에너지다. 본인들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휴식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힘이 빠지죠. 피가 전부 다 입하고 입이 된다. 저는 입이 버릇이라. 피가 간하고 심장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피가 빠지죠. 그리고 원래 본연의 모습을 합니다. 늘 화장되어 있거나 어떤 힘줘 있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잠결에 본인의 얼굴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놀랍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왜? 일단은 혈액이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보다 더 이상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화장실 가다가 잠결에 가면 왜? 피가 안 가니까 몸에서 힘을 못 주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잠깐 거실에 가서 앉아있거나 좀 있으면 피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똑바로 걸어다니고 눈이 보이고 자다 깨면 눈도 흐릿하고 보이지 않고 휘청거리면서 어떤 모습을 하죠. 이게 이제 부교감의 에너지예요. 내가 휴식의 단계에서 몸을 휴식과 치유로 단계라는 부교감의 에너지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은 교감의 에너지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이 사람의 몸이 교감의 에너지가 부교감의 에너지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잎과 항문이 일직선상에 있는 수평의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론적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이 좋아졌어, 움직여, 회복이 됐어. 이 모든 거는 결국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양분을 가지고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 혈액 안에 내 몸의 균과 병균과 어떤 아픈 거랑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영양분과 산소와 포도당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곳을 충분하게 치유를 시킨다는 과정입니다.
근데 요렇게 피를 돈다는 관점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을 한번 가게 되면 횡격막이 있습니다. 위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내려보냅니다. 자, 이때는요, 서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심장이 작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력이 작동을 하니까 피가 작동과 동시에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온 거는 심장의 에너지라고 보지 마시고 이 근육 안에 판막이 들어있고 판막이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고 이 판막이 들어있는 것을 정맥이라고 얘기하고 정맥을 움직이게 하는 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내려보내서 정맥에서 피가 올라가면 그때서 내장기가 피를 쫙 받아들이고 그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치료 반응. 치료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져서 좋아지게 했어라는 말은 엄청난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몸을 만져줬더니 저 사람 몸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살리려고 하는 치유적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만져서 자기 몸의 치유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극의 에너지가 와서 내가 못하는 치유적 에너지를 자극을 주면 내 몸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거짓된 오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신의 손이야. 내가 만지면 다 나.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신의 손을 쓴 사람들만 뭐라고 욕합니다. 이 나쁜 놈들. 감히 신을 욕해? 아니에요. 신의 손은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그 몸속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신이고 진짜 우리 몸에 신은 어디 있냐면 내장기에 있어요. 뇌가 있습니다. 뇌는 생명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의식적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일 연순한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사망했다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뇌 사람말을 써도 함부로 사망은 가족과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뇌가 죽어도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내장기가 죽으면 뇌가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수기하는 사람 몸을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장기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내장기에다가. 내장기를 살려주는 거고 내장기가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이고 내장기의 에너지를 살려주면 우리 몸은 치유의 에너지가 회복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장기를 작동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장기는 가만히 있어도 작동이 돼요. 그러나 얘 또한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에 같이 연관을 받습니다. 장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위장이 멈춘 것처럼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먹는데 너무 막 야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체해버렸어요. 또 체하고 났더니 머리가 아파요. 심리적 요소가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육체라는 거는 치료라는 거는 내장기의 에너지 플러스 정신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도 또 하나 얹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사람, 너무너무 분노해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리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빨리 주무르세요. 자, 그 사람은 여러분들 백날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분은 장부가 움직이는 호흡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에 차면 위에 흉식호흡이 일어나지 분노에 찬 사람은 복식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유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근육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근막도 굳어있죠. 그 사람을 치유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정의 에너지를 떨어뜨려야 돼요. 너무 슬픈 사람이 들어왔어. 울어요. 자, 이 사람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이 허리가 아파. 울고 있는 이 사람을 눕혀놓고 백날 허리를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혈액순환적인 에너지 플러스 감정의 에너지 얘 또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치료적 에너지로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먼저의 조건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컨트롤할 때, 케어해 줄 때 내가 진정한 프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의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되는 내가 오늘 좀 전에 신랑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왔어요. 샵에 앉았어. 숨이 너무 껄떡거리게 쉬어진다. 너무 분해. 분한데 고객이 왔어요.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자, 좀 전까지는 고객의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케어해주는 사람의 에너지가 감정적 에너지가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케어가 될까요? 이것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요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의 의지 중 하나가 감정 컨트롤을 되게 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줄 알고 고객을 컨트롤시켜서 그 틀 안에 들어올 때 피가 돌고 호흡이 일어나고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먼저 이 과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30분의 영상을요 수십 번을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치료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드리고자 했던 얘기가 다 들어있고 이제부터 보는 여기는 요게 다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얘네가 답이 먹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승산, 모상건막, 상경추라는 단어를 제가 드렸어요. 이 승산이라는 것은요 종아리에 있습니다. 일본인 저자 중에서 책 저자 중에서 종아리를 주물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처음에 폈다가 바로 덮었어요. 왜냐하면 내 여태까지 30년 동안 임상이 넘는 동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종아리를 주물르면 당뇨병이 낫는다 해서 바로 덮었어요. 종아리를 주물러서 당뇨병이 낫는다면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다. 덮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갈병, DM이라고 하는 당뇨병 질환은요 만성질환이고 그거를 질환을 날려면 다 바꿔야 됩니다. 자기 삶을 다. 음식 다 바꿔야 되고요. 마누라도 바꿔야 되고 신랑도 바꿔야 되고요. 모든 환경을 싹 바꾸고 산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서 바꿔놔야지 고쳐지는 질환인데 종아리 주물르면 안 돼요. 근데 다시 폈어요. 다시 피면서 한 줄 읽으면서 이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몸이 피가 돌면 내 몸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종아리를 주물면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임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고객들을 케어합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들을 종아리를 쭉 풀어봅니다. 일부러 혈압 높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뽑아놓고 고혈압 환자들의 종아리를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졌습니다. 왜?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냈는데 이 심장에서 피를 내려보내는 게 어느 날 원활하게 못 내려가요. 그랬더니 이 피를 내리려고 보내고 했더니 심장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에너지를 내려보내는데 저 조직이 지방이 많이 끼거나 노후가 돼가지고 피가 못 내려가요. 심장이 어떻게 돼요? 피를 내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압력을 높이죠. 피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높이는 압력에 버티지 못하는 기관이 있어요. 뇌혈관. 그러니까 피는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터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입에다 약을 집어넣어줍니다.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뇌는 터지지 않는데 밑에는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피가 어디에 몰리냐? 하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딱 눌러봤죠. 고혈압 환자들 전부 다 자지러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종아리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케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고혈압이신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먼저 종아리를 풀어야지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지 내장기가 살아나고 내장기가 돌아야지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하나의 사이클을 찾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오게 되면 종아리를 풉니다. 피를 먼저 돌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차량이 고장이 나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휘발유가 차 안까지 잘 돌 수 있도록 모든 라인에 청소를 해주듯이
종아리를 먼저 풀어줍니다.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소통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피가 돌았더니 피가 안 와서 내장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곳에서 내장기가 그때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도니까. 그랬더니 몸에서 어때요? 피가 돌기 시작할 때 치유반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종아리를 풉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상건막이라는 부분은 제가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고양이를 잡을 땐 우리가 목더미를 잡습니다. 강아지나. 근데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습니다. 사람을 잡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는 멱살 잡는다 그러는데 멱살이 아니고요. 사람은 어디 부분이 한 번에 잡힐 수 있는 자리를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고 많은 부분을 풀어봤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두피 모상건막입니다. 이 두피 부분을 손을 대고 있으면 몸 안에 있는 근막들이 투둑투둑 풀리기 시작해요. 근막이 풀린다는 얘기는 조직이 풀리면서 그 안으로 피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제 유튜브 보게 되면 청주 지역에서 40여 년 동안 손이 내려가지 않았던 어떤 분이 제가 머리다 손을 대고 나서 호흡을 시켰더니 손이 바닥에 닿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놀라했어요. 필라테스 하는 데서도 이게 안 내려갔다고 자기를 포기했는데 왜 머리다 손 대고 5분 만에 이 손이 42년 만에 평생 손이 바닥에 닿다라고 나와요. 이 머리 부분은요. 우리 몸에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그 근막의 그 포인트가 모상건막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 디스크, 구안화사, 안면마비, 어깨 질환 이것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을 마사지를 하고 수기하면 어디 곳이 제일 많이 좋아집니까?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첫 번째 답이 두피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나 모식견 환자나 얼굴에 문제가 왔을 때 어디 부분을 제일 많이 풀어줘야 됩니까? 얘기할 땐 스칼프,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두피를 풀면 어깨, 목 주변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첫 번째 근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배꼽 부분의 내장기고 세 번째가 엉덩이 부분이고 좀 더 제가 설명을 깊어야 되는데 일단은 두피 부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종아리를 풀고 모상건막을 풀고 피를 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상경추와 상경추 안에 있는 미주신경 부분입니다.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습니다.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습니다. 3번, 4번, 5, 6, 7번이 됩니다. 근데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모든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 1번과 2번 뼈를 우리는 어퍼 서비컬 또는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이 상경추 위에 바로 위에 뇌간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뇌간. 의학용어로 브레인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간 위에는 변연계가 있고 그 위에는 대뇌피질이라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간 안에는 연수가 들어있습니다. 연수 안에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미주신경은 모든 내장기를 한 번에 컨트롤합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줘야 되겠지만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이 세 가지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상경추를 풀면 우리 몸의 생명인 연수가 해결되고요. 모든 내장기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결국 아까 뇌사라는 거는 뇌가 죽고 내장기가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장기와 뇌가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상경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기요법의 세 번째 단계는 상경추를 당겨서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종아리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두피를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경추를 당겨서 뇌간과 미주신경,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연수, 이 부분을 같이 살려주는 게 첫 번째 수기요법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자, 끄세요.